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입니다. 어느덧 벌써 저희가 강의의 중반을 넘어서서 7강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 7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오수길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님이시고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과 한국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인 SDSN 코리아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국 NGO 학회 부회장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수기 교수님은 전국에 있는 많은 시군구의 SDG 수립과 이행 체계를 구축하셨고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연구 영역에도 공동 연구원으로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요. 기초지자체 SDG 이행체계 구축과 실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7강 오수기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모두 반짝이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수길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이 SDG를 어떻게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활용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뭐 우리 공공부문 이 평택시청을 염두에 두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간을 염두에 두시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서 SDG를 활용할까 이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지자체 SDG 이행체계 구축과 실행 이런 주제인데요. 그럼 기초지자체 우리 평택시에서 SDG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정이 이렇게 SDG를 중심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오셨을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을 지방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활용할까인데 그것을 이 기초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목표 체계를 기존의 성과 관리 말고 이 목표 체계를 SDG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평택시 뭐 볼 거 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평택시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를 실현해 볼까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지방정부의 특히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쭉 이해하실 때 1992년도에 의제21 아젠다 21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의제21이라는 것이 1992년도 이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그러니까 이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의제21이라는 것이 수립이 된 건데요.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의제21 아젠다 21이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라는 게 1992년 12월에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에서 지구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이 약속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이 그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의제21이라는 이 40개 장의 약속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나왔던 구호가 지구 차원으로 생각하고 지방 차원에서 행동하자였습니다. 그 의제 21 40개 장 중에 28장에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의제 21,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 의제 21, 로컬 아젠다
21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1997년에 이 클레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조직이 97년도에 이 92년의 약속, 그러니까 5년간의 약속을 평가하는 것을 이 클레이가 맡기로 했는데요. 97년부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이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통일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입니다. 저희 의제 21의 지방판, 지방의제 21에서는 9개 주요 그룹이 지역에서 모이면 그러면은 지역의 문제를 잘 분석도 하고 실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조, 기업체, 과학기술, 농민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다 모이면 이 지속가능 발전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통합적으로 보자,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였으니까 통합적으로 보려면 경제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모이고 사회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모이고 환경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모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지역에서 9개 주요 그룹들이 모이면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지역에는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1992년 당시에 원주민은 아마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군요. 용산 사태가 기억나시죠? 용산에 주민들이 쫓겨나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게 원주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 집 주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20년, 30년을 일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여기를 재개발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이 주거민, 거주자들의 이 권리였던 거죠. 어쨌든 이 9개 주요 그룹이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게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 운동을 이끌어왔죠.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회의, 그러니까 리우 회의를 20주년 기념하는 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습니다. 뭐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거 이거 또 해봤자 뭐하냐라는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9개 주요 그룹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국가가 잘 못하는 거 새로운 틀을 만들자. 지방이 잘하는 거 더 확산시키자. 그렇게 해서 리우 플러스 20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행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활동들이 계속 있었는데 국가 단위는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이 새로운 이 과제였는데 2012년 리우 플러스 20회의 그 회의를 하던 중에 노인그룹, 지역 공동체 그룹, 이주민 그룹,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런 그룹들이겠죠. 이 그룹들이 그동안 왜 우리는 주요 그룹에 안 껴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그럼 이 그룹들은 새로운 체제의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유엔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데 그 다음 해에 유엔 총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때 자선단체, 재단, 교육단체, 장애인 그룹 이런 그룹들이 또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는 왜 안 껴줬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9개 주요 그룹이 메이저 그룹이었죠. 그리고 2012년, 2013년 7개 그룹이 새롭게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유엔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앞에 9개 그룹, 뒤에 7개 그룹, 16개 그룹을 이제 지칭을 할 때 M코스라고 합니다. 메이저 그룹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 머리 글자를 따서 M코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12년까지의 20년 때는 각 지역에서 9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 2012년, 13년부터는 M코스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국제회의에서 이제 회의 의제를 꺼낼 때는 이 16개 그룹
그룹이 이 수개월씩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국제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평택에 9개 그룹이 모여라. 이제는 더하기 6개 그룹이 7개 그룹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6개 엠고스 그룹, 엠고스 프로세스를 거쳐야 그래야 우리 평택의 여러 문제들도 이해하고 통합적인 관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16개 그룹이 모이면은 충분할까요? 자, 국제사회에서 다른 그룹을 어떻게 발견할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는 그룹핑이 된, 조직화가 된 그룹들이 16개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6개 그룹이 엠고스 프로세스를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초점을 잘 맞추고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철학이 또 지자체장의 지원이 크면은 이상적인 지속가능 발전 모델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모형에 빠져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택시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평택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약한 지속 가능성에서 이제 강한 지속 가능성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12년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 전주에 이클레이 이 세계 총회, 그러니까 이클레이라는 것이 앞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195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주에 이클레이 세계 총회를 브라질의 다른 도시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미나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사진에서 7,787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2년 시점입니다. 로컬 아젠다 21이 죽었냐, 지방아제 21이 이제 끝났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중에 7,787개라는 게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택시 지방아제 21 추진협의회, 지금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전 세계 조직이 7,787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는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념을 얘기하고 주권 얘기하고 영토 분쟁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럼 국가 간에 협약을 하면 아주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택시가 만약에 저 상해시랑 같이 무슨 협상을 한다, 협의를 한다, 또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중앙정부는 몸집이 커서 무겁지만 지방은 우리 생활 단위와 더 가깝기 때문에 훨씬 이 지속가능 발전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저 수치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뒤에 지방의제 21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다른 개념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방에서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클레이 사무총장이었던 짐머만이라는 분은 전 세계에 약 1만여 개 지방정부가 이 지방 지속가능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만여 개의 지방정부 또는 1만여 개의 이 민관 협력 기구들이 여러 가지 이 이니셔티브를 지방에서 펼친 겁니다. 뭐 자연을 보호하자에서부터 다문화 가정, 문화 다양성 얘기하자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 회의를 후원했던 마이어 재단의 피에르 칼람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관계지향성, 공동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은 뭐야 라고 애매하다, 불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생활 공간과 연결돼 있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국가 단위에서 이 추상적으로 문제를 풀어왔던 것보다 훨씬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원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UN 해비타트 이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의 의사결정에 참여 과정을 우선시하는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방의제 21,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줬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 분수령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20년,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이 25년을 버텼다고 해야 되나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렇게 이 채택이 됐죠. 2015년 9월에 15년간의 목표 연도를 두고 전 세계 193개국이 합의를 해서 채택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일하게 채택된 그런 결의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총장은 반기문이었죠. 그럼 우리나라가 K-팝만 K 음식만 그 유명한 게 아니고 K 방향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약속, 이것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193개 유엔 회원국을 모두 이 합의를 시켜서 이 17개 목표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193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 각각의 목표마다 세부 목표들이 169개나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선진국형, 어떤 거는 후진국형 이렇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매년 7월이 되면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발전부 장관들이 유엔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자국의 지난 1년간의 실천 이행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여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는 동안 17개 그림을 보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17개 부서가 이 제각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7개의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개의 목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자,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주년 수립 1주년을 기념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기념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가 녹아내리고 있죠. 첫 번째 요리사가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두 번째 요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재료를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목표를 재료라고 보시면 이 재료 중에 어떤 재료는 먼저 넣어야 되고 어떤 재료는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어떤 재료는 늦게 넣거나 어떤 재료를 덜 넣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재료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케이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SDG 웨딩 케이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17개의 재료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너지지도 녹지도 않을 튼튼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17개 목표 중에 환경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환경 목표를 튼튼하게, 그리고 그 위에 사회 목표, 사회 포용성을 위한, 사회 통합을 위한 목표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제 목표를 올린 거죠. 그러면은 이 SDG 웨딩 케이크가 단단하게 버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마다 다 그 이상적인 모형으로 가는 길이 다 다르다고 했죠. 자, SDG 17개 중에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전국 공통으로 8번, 11번, 3번 목표가 나옵니다. 8번은 일자리, 11번은 도시와 공동체, 3번은 건강과 웰빙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우리가 8번, 11번, 3번이 강조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재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서울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8번, 11번, 3번이 우선순위 나왔죠. 조금 전에는 우선순위 뭐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봤지만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했더니 기후변화 대응, 이게 중요한 걸로 나왔죠. 다른 건 어떨까요? 서울을 네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강북 동, 강북 서, 강남의 동, 서로 나눴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경향은 8번, 11번, 3번일지 몰라도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걸 볼 수 있죠. 성별로도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연령대별로도 다르게 나타나죠. 가구 소득별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평택에 사는 거랑 시흥에 사는 거랑 김포에 사는 거랑 제각기 다를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에서는 어떨까요?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사회복지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을 50명이라도 모아놓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주차 문제 좀 해결해줘.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행정 수요는 그냥 통계치를 가지고 또 작년까지 해왔던 거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앞서 케이크를 SDG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라고 치고 지역마다 또 성별마다 소득마다 여러 가지로 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더 먼저 넣을까요? 어떤 재료가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이 고민이 이런 거죠. 193개국을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있고 물이 부족한 나라가 있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석유가 부족한 나라에는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나라는 이 옥수수를 키울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17개 목표를 보면서 이렇게 목표 간에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고민하면서 활용했을 겁니다. 세계 물기구가 16개, 17개의 목표를 다 물방울로 만들어 놨죠. 6번 목표까지 포함해서 17개로. 6번 목표가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UN 워터라는 세계 물기구가 6번 목표만 바라봐 가지고 물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모든 목표들이 물이라는 관점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고 또 물 목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보자라는 거죠. 1번 목표가 빈곤 목표면 빈곤층의 물 문제, 2번 목표가 이 농촌이나 먹거리 문제라고 하면은 농촌의 물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서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기 나는 빈곤 사회복지단체, 나는 농업단체, 3번 보건단체 제각기 칸막이가 있고 부서마다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자, 14번 목표가 해양 목표입니다. 본래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할 때 모여든 많은 시민들이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14번 목표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자,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해야 서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14번 목표는 해양 목표는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하기였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연결을 해야 서울시가 평택시가 김포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 부서들이 함께 생각하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물기구를 따라서 했는데요. 모두를 위한 건강, 건강을 위한 모두 이렇게 따라서 했죠. 자, 여러분이 겪어보신 많은 지표가 있고 또 통계치들이 있을 겁니다. 캐나다에도 많은 지표가 있고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의 웰빙 지수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자, 캐나다의 가운데에 있는 여러 지표들이 캐나다의 웰빙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맨 왼쪽을 한번 보시죠. 지역사회 활성화. 이게 1번, 2번, 3번, 1번, 3번, 4번, 5번, 10번, 11번, 15, 16번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려면 1, 3, 4, 5 이런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의 웰빙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목표들 또는 많은 이 모니터링 지표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평택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이거 어느 부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목표랑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연결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게 연결하지 말고 목표 중심으로 바꿔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또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수료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 보고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SDG 관점에서 만들어 보고
청년들한테 청년 정책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년들이 모이도록 해서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 SDG를 만들어 보게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SDG 관점에서 17개 목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접목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시정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17개 목표가 있는데 17개의 목표를 병행해서 가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6개 정도로 집중해 봅시다.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이 6개로 나눠보면 어떤 거는 교육과 젠더와 불평등 이슈가 같이 이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서너 개의 목표들을 연결해 본 거죠. 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에서 동총회 해가지고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은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해서 너무 이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서울 은평구가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가장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이걸 접목시켰습니다. 애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분들이 모이기 전에 더 많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자. 어떤 문제가 우리 은평구에 가장 시급한 건지. 그래서 17개 SDG 목표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를 설문을 했습니다. 공론장에 모였는데요. 그 17개 목표 중에 6개 중요한 목표들을 뽑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설문조사를 한. 그래서 경제 2개, 사회 2개, 환경에 2개, 원탁을 6개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은평구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1인 가구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특별 주제로 넣고 7개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의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저런 제각기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주제를 저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1번의 경제 1번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마을 기업이나 지역 일자리를 주로 고민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테이블에 모인 분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왔는데 노인 빈곤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해관계를 얘기하러 모였을지도 모르나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고 그게 SDG로 집중될 목표가 우리 지역에서 집중될 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로 제시가 되니까 이해관계를 얘기하러 오지 않고, 그럼 그렇게 왔더라도 정책 아젠다, 정책 의제를 얘기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표 체계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목표는 9988-234입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 목표를 두고 하루에 30분 운동해야 되겠다. 점심은 굶어야 되겠다. 그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날은 2시간 운동해서 폭식할 때도 있을 거고, 점심은 굶어가지고 더 많이 저녁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루 30분 운동했다가 아니라 근육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근육량을 키우는 거고 음식 조절하는 것도 근육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9988-234가 되는 거죠. 그간의 우리의 목표들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보다도 성과 관리 정도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어느 부서는 운동하는 도시를 실현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어서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런 걸 성과 지표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서서 보면 행정은 지방정부는 주로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서가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3개를 목표로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작년 11월 현재 2개밖에 발굴을 못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없던 길이라도 파헤쳐 가지고 3개를 채울 겁니다. 그런데 그 3개를 채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운동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걷기 좋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걷고 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병이 떨어질 거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 도시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저 성과 관리까지만 늘 공무원을 닥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 그 해에 달성되지 못할 그런 목표는 절대 안 세우고 달성하기 쉬운 그런 목표만 세우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각 부서별로 그런 방식으로 일했던 것을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평택시의 공무원들이 나는 무슨 실국의 무슨 팀의 무슨 부서의 내 업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몇 번 목표에 몇 번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평택시 공무원 이렇게 바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익숙했던 그 목표 구조를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와 전략에 기여하는 건지를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이 SDG를 수립할 때 처음에 공무원들이 우리는 저 목표들을 뭐 연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함께 협업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방 업무 편람을 보고 이 6개 목표를 연결을 했습니다. 도시농업 2번 목표죠. 웰니스 센터 보건 목표 3번입니다. 4번 목표, 7번 목표, 9번 목표, 11번 목표가 금방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농업 마을에서 하죠. 마을 경관 개선 마을에서 하죠. 에너지 차림 마을 마을입니다. 웰니스 센터 마을에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요. 자, 이 각각의 부서들이 그동안 도시농업 한다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마을에 가서 또 50명 모이라고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웰니스 센터 얘기하자고 해서 또 가서 50명 모으고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저 도로를 파헤치는 다시 묻고 또 파헤치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자, 이 6개 부서가 함께 마을에 내려가서 50명과 함께 얘기를 했으면 도시농업과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웰니스 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훨씬 목표 지향적인 일들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런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평택이라는 이 대륙을 찾아갑니다. 저 배가 평택시청이라고 생각해 보죠. 과거의 목표가 단순했을 때는 저 등대불을 보는 것은 이 시장님이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 이게 과거와는 달리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지표들이 깜빡거립니다.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등대불이 깜빡거리고 있으면 경제라는 노를 적고 있는 경제부서의 이 선원들, 경제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볼 거다 이거죠. 그간에 우리가 10년째 재취업 희망자 교육을 해왔는데 매년 1000명씩 배출을 했고 10,000명을 그동안 10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왜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제부서가 그간에 10개의 일을 했던 거를 20개 하라 이게 아니고 저 재취업 희망자 교육이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중소기업 인턴십 협약 사업으로 바꿔보자. 이런 고민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지표입니다. 제 옆에서 환경이라는 노를 젓고 있는 환경부서, 환경선원들은 자, 우리는 폐기물 관리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을 저희 폐기물 관리 잘했던 거를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환경 일자리로 바꿔보자. 환경 일자리로 도와줘 보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면 우리는 평택시는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역에 자원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뭐 좀 해보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우리 평택시에는 괜찮은 시민단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전국의 모범적인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이 수료생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자원을 어떻게 발견할까라는 것을 이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에코뮤지엄이라는 곳의 에코는 생태라는 뜻도 있지만 생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그대로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 이게 뭘까? 안동 하회마을을 가면은 살아있는 박물관을 볼 수 있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대대손손 내려온 한옥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집을 보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박물관은 뭐가 있을까요? 저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저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를 또는 뭐 집을 한 채, 또 피라미드를 한 채 통째로 끌어왔죠. 저는 충격을 받고 박물관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디서 뭔가를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사와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구경시키는 그게 박물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낸 거죠. 자,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어렵죠.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 딱 영어로 나오면서 어렵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땅이죠. 자, 이 살아오는 동안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산을 활용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광명 동굴이 됐든 안동 하회마을이 됐든 저 고창의 고인돌이 됐든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고 하는 거죠. 자, 그동안은 그게 자원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자, 있던 거 그대로 자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안동의 하회마을 가서 가정집 한옥마을에 들어갔다가 욕 먹고 나오신 적 있죠? 그게 그 소유주들하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이죠. 있던 집 그대로 있던 사람들 그대로 활용하려면 이 소유주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도 여기에 있던 걸 싹 밀어버리고 20층, 3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풍차가 초가집이 그대로 있고 고인돌이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체험시켜 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나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거나 커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회화하고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험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택에 뭐 볼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활기 없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을 창출하는 요소로 만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 평택 내에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없는 거 아니냐. 자, 전주의 한옥마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비를 찍고 가면 저 경기전 앞에다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그려 보면 밤그대 카페도 은행나무 정도 가보고 싶을 거죠. 자, 이건 어떨까요? 런던의 지도를 한 6개, 7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런던에 가면, 우리는 외국에 가면 여기 또 언제 와보나 하면서 10시간, 12시간씩 걸어 다니죠. 그러면 런던을 다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런던의 관공서 위주로 지도를 그렸어요. 자, 박물관과 문화유적들 위주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쇼핑센터들이죠. 자, 지하철들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수제 맥주집입니다. 이거는 런던의 주요 지명들이죠. 런던을 빛낸 사람들입니다. 자, 런던을 6개 내지 7개의 다른 안경을 가지고 런던을 본 거죠. 최소한 6가지, 7가지의 다른 자원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우리 지역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원들이 발굴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100년 된 스토리 지도가 나올 거고 애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라는 놀이터 지도가 나올 겁니다. 환경 지도를 그려보고 안전 지도를 그려보고 역사 지도를 그려보고 또 여러 인물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이 이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존을 통합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그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각기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엠고스 프로세스를 거쳐보자고 했죠. 최소한 16개 그룹이 모이면 서로 다른 얘기, 자기들이 아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서로 다른 자원들을 가지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볼까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평택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수료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택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배 기수들은 평택시 SDG를 어떤 걸로 세웠는지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간의 이 6차례에 걸친 이 평택 지속가능발전 대학 수료생들을 다 그 생각을 모아본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또는 새롭게 어떤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